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가 0.65%, 나스닥 0.47%, S&P 500이 0.63%, 러셀이 2.11%로 좀 하락이 됐죠. 자, 이렇게 하락이 됐던 이유는 자, 아침장에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TSMC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아서 상승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상승이 일어났다가 오후장 감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는 은행의 부실 대출에 대한 신용에 대한 우려들,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특별히 러셀 소형주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락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맵을 보시게 되면 파이낸셜 섹터 있죠. 이쪽에서 일단 부실이 일단 많이 생길 것이다. 자, 그 이로 인해서 자, 사람들이 많이 털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일단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되면서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의 경색이 되면은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다른 조그마한 업체다가.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하락되는 하루였다. 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파이낸셜 분야, 그 다음에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이 같이 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신용이 경색되면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이런 쪽에 있죠. 반도체 중심으로는 조금은 좋은 가운데 있었다. 요거 원래는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다가 주식이 상승을 포기하고 다우지수가 한 300포인트 정도 밀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한 두 곳이 파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업계가 다소 긴장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불투명한 사적 신용시장에서 느슨한 대출 관행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한 것이 이번 주 초에 JP모건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펄스트 브랜드, 트라이컬러 홀딩스의 붕괴와 관련해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은 아마 더 많을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로 인해서 펄스트 브랜드 일부 노출되어 있는 제프리스가 한 7%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조금은 지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본다면 중국의 식용유 무역금지 조치를 위협하면서 자, 중국과 미국 간에 약간의 고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긴장이. 자, 그런 것들이 두 번째 문제. 세 번째가 정부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모든 데이터가 중단돼 있다는 것들. 세 번째가 이제 관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300% 하락했던 이유가 은행 업계의 부실 대출의 우려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본다면 목요일 증시는 부실 채권의 우려로 인해서 신용에 대한 불안감, 그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은행이 있는데 그게 자이언스하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이 두 가지 은행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부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당일 최저치로 일단 급락을 했는데 자, 자이언스 같은 경우는 몇몇의 차용인에게 부실 대출한 혐의로 상당한 은행에다가 손실을 입혀서 한 13%가 급락했다는 것들. 자,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차용인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후에 11%가 하락했다는 이야기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가 상당히 일단 느슨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풀어줬죠. 자, 트럼프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들을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고, 자, 그런 것들 분락이 잘 안 되고 서로 교차가 크로싱 체킹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사기 대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서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되면서 이런 은행들이 다 무너지게 됐을 때, 자, 그때 되면 또 아무래도 돈을 갖다 메꿔놔야 되겠죠. 은행 살리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또 다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돈을 다 빼버린다. 자, 그렇게 되면 주가 자체는 또 한번 급락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하락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요것과 더불어서 저번에 나타났던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두 곳이 파산했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은행업계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하루 동안의 시장에 나타났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그거부터 한번 보시되 매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측치가 31.8에서 33이었는데 33.10으로서 최대치보다도 많이 나왔죠. 다음 GP 마진 보시더라도 55.5에서 57.5인데 59.5로서 GP 마진도 업을 했다. 가이던스보다 다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OP 마진 역시도 45.5에서 47.5인데 50.6으로서 이익의 성장이라든지 매출의 성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넷 프로핏 마진도 마찬가지로 45.7%로서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있죠.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이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3
3나노하고 5나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번에 5나노가 많이 늘어났죠. 3나노도 많이 늘어났고, 자, 그만큼 지금 이제 HPC 쪽에 들어가는 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 이유로 본다면 결론은 이 밑에는 AI가 깔려 있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AI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의 구조를 한번 볼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HPC가 한 57% 정도 되고 있고 스마트폰이 지금 30% 정도 되고 있죠.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을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성장률에 있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9%, 그 다음 사물 인터넷도 20%, 그 다음 자동화도 18%나 늘어났는데 얘는 지금 이제 늘어난 게 없다는 거겠죠. 요 늘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금 일단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가이던스 전망치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의 성장률 자체는 아무래도 한 30% 중반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추정치가 120.6빌리언인데 이번에 117.4에서 121.9빌리언에서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들. 캐펙스 역시도 이전이 38에서 40인데 40에서 41로서 하단이 좀 늘어났다는 것들. 그다음 총 이익률도 59에서 61%, 영업이익률도 49에서 51% 정도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늘어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경영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AI 메가 트렌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차세대 컴퓨팅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시장 아닌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바닥을 찍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애리조나 확장을 하면서 미국의 기가팩을 지원할 그런 여러 가지 추가 부지 확보 계획에 있고 지출에 대한 원칙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지속할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TSMC 같은 경우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두 번째 주요 시설을 인수하면서 생산 능력을 가속화하고 애리조나 2단계에서 N2를 갖춘 최대 6개의 팹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울프 리서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아직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전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부분 자체를 본다면 22% 이상이 급증하면서 2015년도에 2014년 이래 최고의 해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주식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해당 부분의 모멘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세가 조금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강세에 반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자, 그에 따른 부담감은 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어진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조금 일단 하락이 될 때 자, 그때부터는 다시 또 반등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물량을 다 틀 필요는 없다. 자, 그 이야기인 거지.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담아가자 그런 뜻은 아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나 하락장이 없을 때 금이 주식보다 이 정도로 수익이 높았던 적은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클레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금 대비 주식 수익률이 2008년 이후에 최악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적 기준으로 본다면 역대 7번째로 최악의 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 사례가 더욱더 주목할 만한 점에 있는 것은 금 대비해서 주식 수익률이 우수한 다른 사례들은 모두 다가 주식의 약세장 아니면 주요 경제 위기 시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시장이 붕괴될 때 금값이 올라갔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도 가고 있고 금값도 같이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경기 침체 시에 S&P 500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이 합리적인데 지금 좀 거꾸로 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바클레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2025년도에 아직도 최악의 주가를 기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폭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겠죠. 자, 그와 반대로 주식 버블에 대한 소문에도 많이 있는데 자, 투자자들 과열 현상이 갑자기 끝날까봐 더 걱정해야 될 것은 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금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이 내려가는 폭이 좀 많을 것이지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헤지펀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귀금속에 베팅하지 마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가장 이상적인 자산에 가까운 가격이다. 가격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도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비탄력적인 수요, 즉 주로 중앙은행 때문에 중앙은행 수요가 많죠.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차 대조표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요
두 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안정성은 주목할 만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 가치도 수익률도 없는 자산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추세에 반응하고 싶진 않다. 자, 올라는 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금 관련했던 주식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이 포물 소형으로 상승 이후에 크게 늘어났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금 관련 주식들은 아직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회사를 보시게 되면 뉴몬트 마이닝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 한번 체킹해보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주식이 서던 카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 중에 하나로서 인프라 투자로서 강력한 글로벌 수요의 공급과 부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EPS 성장률도 한 16%에 이를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주식 중에 하나가 앵글로 골드 야산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금강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수익이 이번에 한 157%까지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뉴몬트 코퍼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금강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민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 주당 순이익도 한 76% 정도 전년 대비 성장이 예상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금값이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이런 회사들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할 때고 좀 무너질 때, 자, 그럴 때 들어가야 되지 지금은 이제 쫓아가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베어드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갖다가 스페이스X 2.0이라고 부르면서 큰 이익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했을 때는 그 주식을 일단 로캡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웃퍼폼 등급을 주면서 83달러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0%는 더 상승하지 않겠는가.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언젠가는 200달러 이상으로서 급등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2.0으로서 발사 준비 완료된 것이 로캡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탄탄한 발사 주기 성장이라든지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면 로캡랩은 장기적으로 200달러 이상의 주가를 갖다가 기록할 것이다. 로캡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유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 글로벌 우주 발사 시장 자체가 주식의 호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연평균 22% 정도 성장했는데 적어도 2030년도까지는 10%의 중도한대의 성장률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템 시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시장이 크니까 먹을 게 많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로켓랩의 850만 달러 규모의 일렉트릭 로켓이 소형 발사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면서 현재까지 동급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뉴트론 로켓 자체가 기존 스페이스X와 또 시장 점유율을 놓고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소형도 좋은데 중형도 지금 이제 함께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로켓랩에 추천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켓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4%의 임무의 성공률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우주발사 제공업체로서 확고한 입지를 갖다 구축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켓랩의 5천만 달러 규모의 뉴트론의 로켓 자체는 2025년도 하반기라든지 2026년도 초에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중형 발사 시장에서 더 큰 규모의 스페이스X 팔컨 9과 경쟁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수합병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 검증된 M&A 전략도 있고 2020년도 이후에는 우주 시스템 부분에서 5건의 인수를 완료를 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2분기에 기준의 순현금 흐름과 ATM의 시설의 가용성 덕분에 우주 시스템의 부분에서 수직 통합으로서 우주선 제조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볼트온의 M&A에 대해서 유연성이 확보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을 주고 있는데 15명이 등급을 주고 있는데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3명이 스트롱 바이고 7명이 바이고 5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한 53달러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로켓랩 같은 건 2027년도가 양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는 날짜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또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조금씩 일단 무너질 때마다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면은 아무래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티모바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T모빌이 앞으로 주요 경쟁사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비중 확대로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25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주가가 한 3% 정도 상승했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T모빌과 버라이즌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배수가 압축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여전히 동종업계 대비해서 프리미엄 거래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현재 수준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미엄 배수가 좀 더 주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T모빌이 가입자 수, 서비스의 수익 성장 이런 측면에서 업계의 선두 자리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T모빌 자체가 농촌 시장이라든지 기업 시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의 성장 부분에서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시장에서 T모빌 자체는 이미 업계 기존의 업체인 버라이즌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의 지금 이제 확대의 미래를 갖다가 본다면 더 많은 농촌 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T모빌이 최근에 US 셀룰의 무선 사업 부분을 인수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농촌 지역은 거리가 이렇게 멀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선 사업을 갖다 인수하기 때문에 더욱더 전파가 잘 되면은 버라이즌까지도 지금 이제 돌파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모빌 US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향후 몇 년 동안에 후불폰 시장에서 후불폰 가입자 증가율에서 선두 자리를 쉽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업계 성장 용품이 성장 궤도를 조금은 둔화시킬 것이다. 그런 우려는 있지만은 향후 몇 년 동안은 250만에서 300만 명의 신규 후불폰 가입자를 갖다 확보하면서 아무래도 3대 통신사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합쳐져서 아무래도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팅을 보게 되면 31명이 지금 등급을 주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바이 등급 주고 있죠. 5명이 스트롱 바이고 15명이 바이다. 그 다음 10명이 홀드고 1명이 언더퍼폼을 주고 있다.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을 본다면 270불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PS의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20%, 25%, 17%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죠. EPS가 성장한다는 말은 배수를 좀 많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게 성장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많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때 P-레이쇼를 본다면 21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이 13배수보다는 좀 더 받고 있죠. 물론 35배수 이러고 5년 평균보다는 지금 이제 이건 너무 많이 준 거고, 그래서 한 20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성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20배수를 준다 했을 때 지금 12.98이죠. 그렇다면 12.98에다가 지금 20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으면 260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많이 줬으니까 260불 정도 이거 최상으로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구해보시고 또 뭐 17배수, 15배수도 같이 구해보시면서 그 밴드 라인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일단 16.23입니다. 그래서 16.23을 했을 때 요때 모습 속에서 20배수 줄 수 있겠죠. 근데 한 해가 지나가면 또 배수가 좀 낮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배수, 뭐 18배수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8배수 정도 줬다고 했을 땐 292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0불에서 292불 정도가 현재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셨듯이 20배수 해줬을 때가 지금 이제 260불 정도 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이 상당히 저평가됐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요때는 20배수를 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 15배수를 줄 수 있겠죠. 섹터 평균. 그럼 섹터 평균 줬을 때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섹터 평균이 12.98이었죠. 12.98에다가 EPS가 15배수 해준다. 그렇게 했을 때는 195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195불 정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195불은 저 밑에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이런 것들은 차트하고 맞춰서 같이 가야 되니까 요 밑에 있죠. 요 라인 때 221불 때 직전 저점이 요 라인 때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그 라인 때가 만약에 깨졌다. 그렇게 할 때는 이제 209불 때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데서 일단 쌍바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조금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요때까지도 요것도 우리가 한번 190불 때 200불 깨지는 것도 한번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15배수 줬을 때 그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를 갖다가 찾아서서 꼭 20배수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배수 되고 18배수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밴드를 갖다 정하신 후에 자기 나름대로 일단 목표가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체는 이 소비자 인터넷 주식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앞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은 지금 이제 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핵심 사업 3개 모두에서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소비자 인터넷 기업인 C가 주가를 갖다가 중립해서 매수로 일단 상향 조정한다. 저 그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의 운용업체인 쇼피와 함께 게임 플랫폼의 개발사인 그라나의 지금 지주회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그래서 목표가를 갖다 206달러에서 21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32% 정도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유를 한번 봐야 되는데,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죠. 전자상거래, 게임, 핀테크 이런 것들이 전반에 걸쳐서 중기적인 펀더멘탈이 탄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6년도 7년도 회계연도에 실적의 추정치가 컨센서스보다도 한 3에서 5%가 높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상위 두 개의 플랫폼에 유리한 시장 점유율의 통합이 추가적인 촉매자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쇼피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쇼피는 경쟁의 감소라든지 광고 수익의 증가, 더 나은 수수료, 더 높은 인소싱의 비율의 덕분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매출과 마진에서 긍정적인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게임 분야에서도 C 자체를 본다면 AR을 활용해서 고객 개인화를 강화하면서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레나의 프리파이어 게임이라든지 나루토와의 협업을 통해서 향후 잠재적 협력과 신흥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확장에 힘입어서 꾸준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또한 핀테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피 내부에서 쇼피 외부로, 그리고 담보대출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브라질 포함한 모든 시장에서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자, 평균적으로 바이 등급을 주고 있고, 9명이 스트롱 바이, 그 다음에 16명이 바이고, 6명이 홀드고, 1명이 언더퍼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평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다음 평균 가격은 한 20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71%, 그 다음 49%, 32%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좋은 모양이 있다. 5달러, 7달러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매출의 성장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29%, 22%니까 25%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데, 2027년도까지는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배수 자체를 본다면 42배수를 좀 줄 수 있죠. 근데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섹터 평균이 13배수인데, 자, 근데 5년 평균을 본다면 한 38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한 35배수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패그 배수가 지금 보시게 되면 0.6이죠. 여기는 1.5인데, 그래서 6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일단 우리가 35배수는 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35배수 정도 줬을 때, 자, 그때 일단 5.79죠. 2026년도니까 5.79 해줬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은 본다면 202불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200불대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69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7.69를 해보게 되면 7.69에다가 35배수 정도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조금 더 뭐 30배수 정도 주나 이렇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230불 정도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년이 지나면은, 자, 아무래도 배수가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200에서 한 230불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다면 200불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라인대입니다. 209불대니까 요 정도 되겠죠. 200불대 정도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30불대니까 이제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온다는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아무래도 직전 저점에 있던 220불대, 그게 깨진다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좀 완전히 돌아 나간 후에 있죠. 추세가 돌아 나가고 모멘텀이 된 후에, 자, 고를 때 쌍바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출된 후에 들어가는 것이 먹을 게 더 많습니다. 안 그러면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인하고, 요번에 실적 발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U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메모리 저장 장치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인 주가의 상승이 좀 기대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주당 225달러에서 245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2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요거는 전부 다 1년치입니다. 1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한해서는 좀 1년치만 일단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년, 자, 2년, 3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겠죠. 단전히 지금 이렇게 선수들은 일단 1년 가지고 자기들의 실적을 평가해야 되니까 모든 것들이 1년 안에 저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적인 영향을 본다면 디램의 지금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업계를 본다면은 매우 견실한 수요 환경이 심각하고 악화되는 디램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공급 여건 덕분에 핵심의 디램의 수익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와 지금 스마트폰 고객 모두다가 수요 증가를 일단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신규 디램의 비트가 여전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어플리케이션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증가가 제대로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 이쪽이 너무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HBM이 기존의 메모리 시장을 구축하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는 전부 자체가 아무래도 HBM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일단 공급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급업체들은 계속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시장에서 비트를 할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을 주고 있는데 46명이 등급을 주면서 바이 등급 주고 있죠. 13명이 스트롱 바이고 27명이 바이다. 그 다음에 6명이 홀드고, 자, 아무래도 가격은 192불 정도로 평균값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가 16.68, 2017년도가 18.73으로서 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배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11.45 정도 되고 있죠. 섹터 평균이 25배수인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패그 배수 본다도 성장도 상당히 좋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75배까지 못 준다 하더라도 25배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가 16.68이죠. 그래서 16.68에다가 지금 이제 25배수를 줬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는 지금 417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차트가 형성되면서 거의 지금 200불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부터 더블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배수를 많이 줬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HBM이 계속해서 딸리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200불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 강하게 돌파할지 그거 한번 보시고 가장 중요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 저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 12월 달에 있죠. 그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흔들릴지 그래서 200불 돌파할지 그 다음에 약간 더 밑으로 내려온다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